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중 가장 난 코스, 마지막 지옥의 구간. 바람도 쉬어간다는 추풍령 고개, 바로 충북 옥천 강제 터널이었습니다. 가설도로는커녕 차 한 대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의 첩첩산중이었는데요. 측량 장비들을 소달구지에 싣고 추풍령 고개를 넘어가야 할 정도였죠. 일반적으로 터널은 암질이 안정적인 산 가운데로 뚫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길어지는 문제? 맞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500m 이상의 터널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를 줄이기 위해 지반이 약한 이 골짜기 쪽으로 터널을 뚫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상하행선 각각 500m. 이 공사가 끝나야 경부고속도로 개통 소식을 알릴 수 있었던 상황. 그러나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을 하기만 하면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 부지기수. 이 공사 구간에서만 낙반 사고가 무려 1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 끝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인부들은 붕괴 위험을 무릅쓴 채 수동 드릴을 들고 하루에 2m씩 터널을 뚫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하겠다. 너무 위험하지. 결국 터널은 완성됐지만 이 과정에서 9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총 공사기간 2년 5개월 동안 동원된 연인원 900만 명.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에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고요. 안타깝게도 무려 77명의 노동자가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강제 터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이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이 아직도 서 있습니다. Como sufría por ella, que hasta en su muerte la fue llamando.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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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불가능해 보였던 걸 기어코 해낸 건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아까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결국은 희생자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금강휴게소 근처에 가보면은요, 그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사실 뭐 성공신화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경제 성장하고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도 아우토반 만들었을 때 우리도 그 인명 피해가 되게 컸어요. 사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병이 생겨서 그 병 이름도 하나의 명칭이 생겼어요. 슈퍼칸카이트라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건설하는 사람들의 병이라는 병 명칭까지 생겼거든요. 일종의 산업재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얘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정말 전쟁 같은 공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같이도 이제 희생자들이 이제 발생하고 그런 면이 너무 안타까운데 조금만 더 시간을 좀 더 주고 좀 더 여유 있게 안전하게 공사했으면 그런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428km의 구간을 2년 5개월 만에 끝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렇게 몰아붙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 공사 기한을 못 맞춘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북한과의 체제 경쟁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의지도 있고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는 71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게 71년이 삼선 개헌 이후에 치러진 선거거든요. 근데 삼선 개헌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승만 정부 시대 때 있었던 개헌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떤 경제적인 성과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경부고속도로라는 계획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당겼다라는 거는
저는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67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건설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네. 됐고 네. 이번에 이제 71년 또 대선은 이렇게 완공을 성공리 마쳤습니다. 해서 또 어떤 대선의 카드를 이용하고 원래 아주, 완공은 71년 예정이었죠. 네, 그럼 이제 잘못하면 이게 선거 이후에 네. 완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앞당겨야 된다. 일단 목표는 빨리 어떻게든 만들어 보자였잖아요. 그래서 뭐 인명 피해도 인명 피해지만 또 부실공사 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부실공사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런 콘크리트 타설이나 도로공사 할 때는 10도가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게 땅이 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공사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강행할 수밖에 없었고 비나 눈이 내려도 강행했고 이게 젖어 있거나 뭐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물이 들어가면은 그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데 그거 다 빨리빨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중앙 분리대도 없이 저희들을 만들었잖아요. 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도로 폭도 한 2m를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분리대가 없으니까 정면 충돌 사고도 날 수밖에 없고 완공된 이후에 보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의 한 10% 정도 되는 한 42억 정도의 돈이 보수로 들어가고 90년대까지 이 경부고속도로의 보수 공사비로 들어간 게 1,5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요. 야, 일단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보수를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문제가 많았죠. 처음 이 건설할 때 드는 비용의 거의 한 4배 정도 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돈 문제 때문에 심각했는데 돈이 더 많이 들었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제대로 사실 똑바로 지었으면 이렇게 많은 낭비를 할 필요가 없었던 돈인데 우리가 가장 싸게 가장 빠르게 만들었다는 걸 엄청 자랑했던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제대로 만들면서 싸고 빠르게 하면 그쵸. 자랑거리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걸 안전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게 좋은가. 그거는 저희가 선택해야 될 가치의 문제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효율적이고 빠른 게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었던 거는 같아요. 한 국가의 패러다임이 이때 정해졌구나. 지금까지 2020년까지도 우리나라를 추동해오는 그 동력이 효율 지상주의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부분이 남기는 하는 것 같아요.